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지인들 중에 암 치료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결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치료 예후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암 중에 가장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그 이후에 치료 옵션들도 또 정말 많고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암으로는 아마 이 암이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방암은 치료 옵션이 정말 다양합니다. 수술도 전절제를 할 거냐, 부분절제를 할 거냐, 림프절을 제거할 거냐 말 거냐,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표적 치료제를 쓸 거냐 말 거냐, 항암 치료를 할 거냐,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를 할 거냐. 정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이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의 가이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김경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유방외과 김경은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유방외과 전문이시고 네. 유방암 수술을 전문으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 한 분의 케이스를 저희들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30대 여성분이라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선생님? 유방암 진단을 받고 방문하셨던 분인데요. 예.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가 네. 조금 암이 큰 상태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때는 만져졌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셨고 진단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한쪽만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검사 중에 다른 쪽도 좀 추가로 발견되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쪽만 만져졌는데 검사를 해보니 양쪽에 다 있더라. 지금 MRI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는 것 같은.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절제는 조금 어려웠고 예. 그래서 전절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환자분과 상의하에 전절제를 하는 걸로 계획하게 됐고요. 선생님, 그러면 전절제를 양쪽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양쪽을 다 전절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절제를 하고 나면 젊은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유방을 조금 모양을 좀 채워주는 목적이 조금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방 보건 수술도 같이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제거하는 수술 위주로 하시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성형외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재건하는 수술을 해주셔서 모양이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제 젊으신 분이니까 모양이 옛날처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진을 저희들이 잠시 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많이 티가 나지 않게 잘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분은 이제 모양은 일단 안심이 됐습니다. 수술도 끝났습니다. 이 이후에는 또 어떤 치료 옵션들이 계속 있었나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꽤 많은 이제 치료들이 있긴 한데 이분은 상피내암, 연기암이셨기 때문에 게다가 전절제를 하신 경우여서 먹는 약만 치료하면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시고요. 그렇게 치료를 진행 중이신 환자분이십니다. 환자 본인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은 하고 계신 것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 모양으로 뭔가 불만이 있으시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예,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양쪽을 다 전절제를 하자고 하셨으니 근데 오히려 결과가 다 좋아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유방암은 이제 유방에 있는 조직이 과증식하면서 생기는 악성 종양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환자분이 느끼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뭐 유방에 딱딱한 멍울이 만져진다고 하든지 아니면 혈성 분비물, 유두 분비물. 짰더니 피 같은 게 나오더라. 네, 맞습니다. 특히 혈성 분비물이 조금 주된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 갑자기 유두가 원래 함몰이 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 갑자기 함몰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랑 모양이 좀 달라졌더라. 네, 모양이 좀 달라지는 증상. 예.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보통 멍울이 만져질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나 있으십니다. 그 여성분들은 생리에 따라서 네. 이렇게 뭐가 만져졌다가 안 만져졌다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네, 들은 네, 것 네. 같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방치를 하시고 계시다가 네. 암이 좀 너무 커져서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뭐가 만져지는지 아니면 모양이 바뀌는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유심히 보는 습관을 하셔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여기 이제 자가 검진이 중요하다 네, 해서 얘기를 좀 이런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유튜브 찾아보시면 자가 검진 어떻게 하는지 다 방법이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 자가 검진은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자가 검진은 그래도 20대부터는 한 번씩 하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예. 대략 생리 끝나고 한 네. 3에서 5일 정도 이후에 좀 가라앉은 다음에 네, 예. 네, 유방 조직이 조금 딱딱하지 않을 때 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방 촬영 같은 거 하시는 네. 분들도 좀 많으시잖아요. 네, 네, 유방 네. 초음파도 받으시고 네, 네. 그런 본격적인 검사는 몇 살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국가 검진이 사실 만 40세부터 네. 유방 촬영술이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보통은 유방 촬영술은 방사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네. 만 40세부터 좀 권유를 드리고요. 예. 초음파는 30대 정도부터는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가 검진은 20대부터, 네. 유방 초음파는 30대부터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선생님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없다는 분을 못 봤습니다. 네. 얼마나 흔한가요, 선생님? 저희 국가 통계에 보면 예. 최근에 제일 발표된 게 2022년 자료던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 이제 암 중에 여성암 중에는 1등이 네. 됐습니다. 네. 그 흔하다는 갑상선암보다도 지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양쪽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유방암은 그러면 어떤 분에게 더 잘 생길까요? 유방암의 위험도는 네. 크게 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과 예.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든지 예. 네, 이제 유전자 변이, 특히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그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좀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는 이제 뭐 안젤리나 졸리 덕분에 유명해지긴 네. 했습니다만은 네. 어머니한테 있으면 딸한테도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왔다 환자분이 유방암이 맞다 하면 그분들은 모두 다 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나요? 아니요, 모두 다 받으시진 않고요. 예. 보통 가족력이 있거나 예. 아니면 6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이거나 하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저희가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일부만 이 네. 검사를 받으시네요. 그러면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유전자로 물려받은 유방암 말고 또 다른 위험인자들이 뭐가 있나요? 보통 이제 그런 가족력 말고는 이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긴 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예. 초경이 좀 빠르다든지 예. 폐경이 좀 느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노출되는 기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예.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는 출산력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이제 기간 자체가 짧고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산을 하지 않으신 분이 예. 출산을 하신 분보다 좀 더 발생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음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비만. 네, 그렇게가 좀 본인이 조절하실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지금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고 임신 안 하고 모유 수유 안 하고 비만할 수 있고 뭐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요즘 현대 여성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유방암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겠네요. 네, 원인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분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호르몬 대체요법은 이제 폐경기에 한 5년 이상 복용하시는 경우에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네. 경구피임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아주 많은 위험도를 높이진 않지만 예. 일단은 복용한 시점에서는 한 0.9에서 10% 정도는 위험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경구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복용한 지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그 기준치가 복용하지 않으신 분과 거의 동일하게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 지금 받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나는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지금 그 약을 먹고 끊어봤더니 또 막 돋아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지금 2년째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어요. 5년을 먹으면 조금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럼 이분들은 끊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예. 여성 호르몬제라는 것 자체가 예. 그거 약으로서의 얻는 이득도 항상 있기 때문에 예. 보통 복용하시는 경우엔 증상 조절도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해 득실을 좀 살펴서 사실은 결정하는 게 네. 맞습니다. 예. 피임약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피임약 지금 뭐 건강식품처럼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피임이 정말 목적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 때문에 네.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인데 이 피임약이 유방암의 위험도 높이면 피임약도 끊어야 되는 겁니까? 피임약도 사실 마찬가지로 예. 결국에는 이제 치료 목적이 좀 더 우선순위라고 하면 예. 그거를 복용을 하시되 예. 다만 유방 초음파는 1년에 한 번씩 꼭 촬영을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약은 그냥 드시면서 네.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유방암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 해 나가시면 된다. 네. 어차피 그 약 드시나 안 드시나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검사하실 거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방암 옆에는 뭐 2기라고 하더라, 누구는 4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유방암은 선생님 병기를 어떻게 나누나요? 병기는 크게 0기에서 4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0기는 제자리암, 상피내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이 암세포가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아서 다른 장기에 뭐 전이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0기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1기부터 시작한 유방암은 크기별로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네. 1기는 암 크기가 2cm보다 작거나 한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기는 2cm 초과 5cm 이하인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예. 예. 3기부터는 5cm 암 크기가 5cm보다 크거나 예.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 예.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임파선전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따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네. 드릴 겁니다. 그다음 이제 4기라고 하면 이제 근인접한 장기까지 옮겨간 거. 주로 어디로 전이가 잘 돼요, 선생님? 유방암은 뼈, 네. 폐, 간 이렇게 보통은 호발하고요. 뇌도 간혹 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런 케이스도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디스크인 줄 알고 MRI를 찍어봤더니 뼈에 암이 있다더라.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유방암이 있다는 게 그제서야 발견이 됐다. 선생님도 가끔 이런 케이스를 네,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전이가 된 케이스예요. 네, 그죠? 네. 예.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술도 안 마시고 전혀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아니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에서 암이 발견이 됐다. 왜 생겼을까 봤더니 유방암에서 전이가 됐더라.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이가 된 건 MRI나 CT를 찍어 보셨으니 아셨을 테고 보통 이제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라고 하면 조직 검사라는 걸 합니다, 선생님. 저런 기구를 사용을 하네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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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런 총조직 검사라고 해서 네. 이제 특별한 기구를 사용해서 조직을 채취합니다. 예. 아픕니까? 네,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제 조직 검사하자고 하면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이제 피부에 국소 마취를 예. 하고 진행을 하고요. 예. 마취하는 게 조금 아픕니다. 예, 그래요. 매년 검사 받으신 분들은 이거 매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조직 검사요? 예, 예, 같은 혹에 대해서 여러 번 보통은 하진 않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검사를 해서 괜찮았는데 다음번 유방 초음파에서 새로운 게 또 생겼다. 이제 그럼 해봐야죠. 네, 그러면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개수도 변화가 없고 사이즈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검사 안 하고 네. 그냥 내년에 한번 보시죠. 네, 네, 이렇게. 네. 예, 그렇죠. 보통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사 다 했습니다. 조직 검사도 하고 0기다, 1기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유방암은 치료 옵션이 다양하고 각 개인에 따라서 이 옵션들이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같은 자리에 같은 사이즈의 암이 있어도 치료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유방암 치료는 크게 수술, 네. 그다음 방사선 치료, 네. 항암 치료, 이제 먹는 내분비 치료, 네.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각각의 조합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릅니다. 예. 하나씩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수술은 당연히 그 혹을 제거하는 목적의 이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크게는 보존적 수술, 부분 절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수술과 네. 전절제,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항암 치료는 흔히 수액으로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항암 치료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좀 꺼려하시는 치료 중에 하나고 탈모가 일단 대부분 동반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모자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네. 보통은 항암 치료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네, 네. 항암 치료는 얼마나 오래 받아요, 선생님? 환자마다 이제 병기마다 다른데 예. 짧게는 4회 정도를 받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길게는 한 반년 정도, 예.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수액 딱 맞고 그냥 집에 오시면 되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예. 보통 하루 안에 항암제는 다 들어간다고 예,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은 다시 나고. 네, 항암 치료가 다 종결되고 나면 예.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항암 치료가 있고요. 또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내분비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예. 5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꼭 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장기 복용 10년까지도 이상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니면 치료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료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보통 이 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내분비 치료가 어떤 분들은 크게 막 문제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기는 한데요. 예.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관절통, 근육통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복용하시면서 약을 치료를 지속하시긴 하는데 그걸 예.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간이 기니까 네. 5년도 사실은 조금 힘들긴 했는데 요즘 10년까지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치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또 어려우실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약들 중에 뭐 표적 치료제 같은 것도 있고. 네, 표적 치료는 이제 유방암 타입 중에 헐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헐투 타입의 유방암인 경우에 예. 이 표적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치료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자리에 암이 있어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염두를 해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전문으로 하시는 수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기본이 수술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 수술부터 먼저 하지 싶은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선행항암이라고 해서 예. 수술 전에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예. 모든 경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유방암 타입 중에 3중 음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타입이거나 예. 아니면 헐투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 예. 그런 경우 2cm보다 조금 큰 경우에는 항암을 먼저 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예. 수술하는 게 요즘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중성 네.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은 이런 걸 다 아십니다, 환자분들이. 네, 다 알고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선생님 저 삼중음성이라는데 저 그러면 가망성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네, 많이들 이게 공격적인 암인데 예. 저 괜찮나요? 이렇게 예, 예,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항암 치료에는 또 선행항암에 굉장히 잘 듣는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3중 음성인 경우에 실제로 선행암 했을 때 예.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 관해라고 우와. 하는 경우가 예, 예, 예.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질이 안 좋은 암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행항암을 먼저 받았더니 나중에는 수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시지 말고 꼭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그 환자분 케이스가 이제 전절제를 한
다 네. 이렇게 제거를 네. 한 케이스고 부분 절제만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환자분 유방 크기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예. 유방암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 비율이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유방 크기가 좀 작으신 분은 조금만 크기가 크더라도 네. 이게 모양이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전절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절제를 하고 그냥 아예 제거를 네, 해버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그다음에 수술은 일단 웬만하면 다 치료에 어쨌든 포함되는 방법이긴 한데요. 예. 전이성 유방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증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수술 방법에 조금 제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금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분 절제를 한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살짝 열어서 그것만 제거를 하면 끝이 나는 네, 건데 네. 전 절제를 한 거는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그 가슴의 모양이 많이 바뀝니다. 네. 요게 이 이후에는 당연히 저는 재건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재건 수술을 하면 효과가 어떤지도 아까 저희들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재건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예. 일단은 보통 재건 수술은 보형물 넣는 게 제일 흔하기는 한데요. 그렇죠. 보형물 넣는 것 자체를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 몸에 다른 물질 들어오는 이물질 들어오는 게 네, 싫어.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그냥 전절제하고 끝내겠습니다라고 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수술, 유방암 수술에서 다른 암 수술에서 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림프절 제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림프절 같은 경우는 예. 유방암의 병기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림프절을 다 수술 중에 바로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감시 림프절이라고 해서 네. 임파선 중에 대표성을 띠는 임파선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감시 림프절이라고 명명을 하고 예. 수술 중에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서 네. 동결절편 검사를 보냅니다. 거기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수술 중에 네, 수술 중에 확인을 합니다. 해서 결과를 딱 듣고 네. 예. 그래서 전이가 없으면 그냥 확인하는 수술로 끝을 내는 거고요. 예. 혹시나 전이가 있으면 임파선 곽청수를 시행하고 나옵니다. 임파선 곽청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겨드랑이 쪽 림프절을 싹 다 제거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나중에 부작용으로 이렇게 팔이 붓고 그거 맞나요? 림프 네, 부종. 네, 림프 부종이 이제 제일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예. 감시 림프 절제술만 했을 때는 한 0.9에서 10% 정도까지는 보고가 되는데 네. 보통 평균적으로 3% 정도의 림프 부종 확률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곽청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으면 다 팔부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건 아니네요. 네네. 확률이 그냥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요즘은 그 림프 부종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그걸 조금 이렇게 줄여드리기 위해서 감시 림프절에서 뭐가 나와도 림프절을 제거를 안 하기도 한다. 네, 요즘 추가적으로 나오는 연구들에서 보면 예. 감시 림프절에서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면 네. 수술 중에 곽청수를 진행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 어떤 연구에서는 감시 림프절 자체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예. 연구도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수술의 범위를 조금 줄이고 부작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네. 발전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수술 오래 걸려요? 보존 유방 부분 절제술 같은 경우는 네. 마취 시간 제외하고 수술 시간만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짧네요. 네, 예, 그렇게 예.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입원 기간은 수술하고 평균 3일, 예. 한 이틀에서 4일 정도 안에는 보통은 퇴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절제를 하시면 더 네, 길어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다가 재건 수술까지 같이 하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네. 입원 시간도 네. 조금 더 길어지고. 네. 수술은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이게 흉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크게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하려고 요즘에는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변적일 수는 있지만 유륜 근처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유륜 절개창으로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같은 걸로 이렇게. 유방은 복강경보다는 요즘에는 로봇으로 많이 하는 하시고. 거를 좀
최근에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특히 전절제하고 복원하는 경우에 한 3.5cm 정도의 절개창으로 네.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좀 선호도가 좋습니다. 선생님 3.5cm면 요 정도잖아요. 네. 절개를 요 정도 하고 그 많은 유방 조직 큰 거를 다 떼낸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 창으로 나와요? 네, 나옵니다. 안에서 이렇게 막 잘라서 꺼내는 게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피부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 3.5에서 4cm 정도면은 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 흉터 걱정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로봇을 쓰기도 하고 다른 걸 쓰기도 하는데 이제 제거를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제거하는 것만 절제만 하시고 네. 제거하는 거는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네, 그죠?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협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크게 이제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거나 예. 아니면 자기 조직 어느 부분을 떼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형물이 일단은 제일 많이 시행하고 환자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이긴 하고요. 예.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건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예. 그다음 일상생활 돌아오는 것도 좀 빠르고 해서 예. 일단 그걸 많이 하고 있고. 크기도 선택이 가능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자기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제일 흔하게 하는 거는 흔히들 환자분들 설명할 때는 뱃살 가지고 넣는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일석이조 아닌가요, 선생님? 네, 많이 줄어들고 예, 예, 예. 좋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긴 하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복직근 피판술이라고 해서 예. 배에 있는 부분을 일부 제거를 해서 네. 그거를 채우는. 요렇게 도려내서 요렇게 이제 가슴에다 옮긴다는 네. 말이죠.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그 분은 어느 거 하신 분이에요? 요 방법을 하신 겁니다. 자기 거 네, 자기 거. 옮겨서. 네. 만족도는 선생님 어느 분들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만족도는 자가 복원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기는 한데 예. 수술 후 회복이 사실은 좀 예. 많이 힘들어서 환자분들이 둘 중에 많이 고민하시긴 하십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께서 수술하셨어요? 성형외과에서 재건하셨어요? 항암 치료도 받으세요? 그다음에 표적 치료도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방사선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적 관찰하는 건 어느 선생님이 하십니까? 보통 제가 하거나 아니면은 혈액종양내과 항암하시는 교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크게 총괄하는 거는 저랑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이 같이 협의하에 예. 어떤 환자분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쓸데없는 걱정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수술이니까요. 네. 아무리 빨리 뭐 마치신다고 해도 큰 수술이니까 이게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남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수술하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는 통증이긴 합니다. 예. 수술하고 난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아프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수술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신경 손상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그것들이 신경통으로 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괜찮다가 예.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수술 때문에 생긴 신경통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예.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과 통증들이 나중에 해결이 되나요, 선생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은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예. 완전하게 없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그 팔 붓는 림프 부종, 네.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경우가 있고 예. 림프 부종이 생기면 저희는 이제 재활의학과 예. 통해서 예.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압박 스타킹 이런 예. 것들 통해서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런 재활도 수술 후 재활도 빨리빨리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증상이 생길 때 바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거리 이게 이제 그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치료 받고 이제 수술 받고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허리가 삐끗하고 아프면 또 뜨끔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걱정을 해야 하는 일인가요? 유방암은 병기별로 예. 재발률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예. 아무래도
기수가 낮은 1기인 경우에는 네. 재발률이 꽤 낮고 네. 10년 이상 봤을 때 90% 정도의 크게 재발 없이 사시는 경우 90% 정도는 보고되고 있고요. 네. 이제 3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네. 한 40% 이상의 재발률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뭐 이제 타입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네. 이제 헐투 타입이라든지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초기에 재발을 많이 하는 반면에 예. 호르몬 타입의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에도 간혹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셔서 예. 10년 이상 추적 관찰을 꼭 권유드리긴 합니다. 그러면 5년, 10년이 지났어도 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그때그때 오셔서 혹시 이게 재발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환자들을 보고 계시니까 뭐 길게는 진짜 10년 동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이 뭘 힘들어 하시나요? 일단 이제 암이라는 게 발생한 것 자체가 사실 환자분들에게 큰 스트레스고 부담감. 많이 놀라시겠죠. 네. 일단은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유방암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성을 띠는 부위를 제거하는 형태의 수술이 그 치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치료 이후에 여성성을 상실했다 이런 우울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많이 지금 지지를 해드리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분비 치료, 항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도 폐경을 오히려 유도하는 형태의 그렇죠. 예. 네,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힘듦에 여성성을 잃은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습니다. 30대에 유방암이 돼서 수술을 받으시고 제거는 잘 됐습니다. 근데 항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으시게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폐경 상태가 되는 거니까 네. 그걸 힘들어 하시는. 네, 폐경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고 네.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네. 가셔야 되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실 당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암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유방암 치료는 마라톤 같이 생각하셔라. 네. 길게 보고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말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건 마찬가지실 겁니다. 어쨌든 환자분들은 자신의 주치의분을 믿고 네.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끝까지 유방암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선생님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가족들 특히 그 이제 남편분이거나 네. 아니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분은 환자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옆에 사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이거 뭐 말씀도 따뜻하고 내용도 좋고 오늘 얘기 쭉 들으면서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수술은 선생님께 맡기고 싶은 그런 믿음이 생기네요. 오늘 나오셔서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김경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나긴 마라톤에도 끝은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에도 끝이 있습니다. 함께 완주해 보시죠.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